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 일본인 과학자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이주한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에서 지진학을 연구하는 38살의 과학자예요. 오늘도 연구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일본 열도를 덮은 빨간 점들이 무수히 깜빡이고 있어요. 각각의 점은 지진 발생 예상 지점을 나타내는데 특히 도쿄 주변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3년 내에 도쿄에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7%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지진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점점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플레이트의 움직임, 필리핀의 플레이트의 압력, 그리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미세 지진들의 패턴을 종합 분석한 결과였어요. 지난주 정부 대책회의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의실에 앉은 관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한 국장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타나카 박사님, 이런 추측성 자료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혹시 계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0여 년간 축적된 지진 데이터와 최신 AI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국민 불안 조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에 발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제 연구는 서랍 속에 갇혀버렸어요. 매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보완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카산드라처럼 진실을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예언자가 된 기분이에요. 오늘 밤에도 집에 늦게 돌아갔습니다. 시부야 구에 있는 우리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아내 유키코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서 와, 오늘도 늦었네. 저녁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 고마워. 그런데 여보, 우리 이사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유키코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또 지진 얘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도쿄가 무너지면 일본 전체가 끝나는 거잖아.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 이런 대화를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조차 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로서는 데이터를 신뢰해야 하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가족들을 설득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밤늦은 시간 세 딸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13살 사쿠라는 내일 시험 준비로 책상에서 엎드려 자고 있고 10살 미우는 인형을 안고 곤히 잠들어 있어요. 7살 막내 하루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과학자의 직감은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저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첫째 날 새해 첫 아침에 제가 예측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새벽 5시 47분에 저는 강한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곧바로 방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다. 모두 일어나. 저는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유키코가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고 아이들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규모 6.8의 지진이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그 재앙의 전조였어요. 아빠, 무서워요. 막내 하루카가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급하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입구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유키코는 사쿠라와 미유의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와 아래층 주차장으로 대피했어요. 주변 아파트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이웃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안부를 묻고 있었어요. 지진이 멈춘 후 집으로 돌아가서 피해를 점검했어요. 다행히 큰 손상은 없었지만 식기 몇 개가 깨지고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오전 10시쯤 유키코가 사쿠라 학교에서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 사쿠라 학교 체육관이 반파됐대. 다음 주까지 수업을 못한다는구나.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수업 시간이었다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미유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유이가 머리를 다쳤어요. 학교 현관 위에서 떨어진 타일에 맞았대요. 그날 밤부터 하루카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잠들려고 누우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또 흔들릴까봐 무서워한다며 저희 부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또 흔들릴까봐 무서워요. 나는 흔들리는 게 제일 싫어요. 7살 아이가 느끼기에는 너무 큰 공포였을 거예요. 저는 하루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밤새 깊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 후로 이틀 동안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었습니다. 진도 3점대에서 5점대까지 하루에 30여 차례나 땅이 흔들렸어요. 저는 매번 지진계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패턴이 제가 예측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번 지진이 너무 컸어. 유키코가 처음으로 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사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의 지진 연구기관들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정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제 연구 결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관료들과 다른 지진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번 규모 6.8 지진은 제가 3년 전부터 예측해온 대지진의 전조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향후 24개월 내에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2%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한 국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나카 박사님, 그런 추측성 자료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혹시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30년간 축적된 지진 데이터와 최신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쳤고 이번 지진으로 모델의 정확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각부 방재 담당관이 강하게 말을 끊었어요. 근거 없는 추측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타나카 박사님의 연구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날 회의는 제 연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끝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날 언론 보도였어요. 신문과 방송에서는 일부 학자의 과도한 우려라며 제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저녁 무렵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대학교 지진연구소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타나카 박사님. 저는 부산대학교 지진연구소의 김민수 교수입니다. 박사님의 연구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연구소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이지만 일본의 지진 연구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김 교수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구 환경은 어떤가요?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이고 정부에서도 지진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어서 박사님 가족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연구가 인정받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유키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한국에서 연구 제안이 들어왔어. 한국? 갑자기 무슨 소리야? 부산대학교에서 지진 연구를 함께 하자고 해. 그리고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어서 안전해. 유키코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하루카가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를 들으며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망설임과 결단 사이에서 저희 가족의 운명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한국 이주 계획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였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유키코와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쿠라가 먼저 반응했어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한국이라니?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부산대학교에서 연구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는 안전한 곳이에요. 특히 하루카가 지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안 돼요. 사쿠라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헤어질 수 없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떻게 갑자기 외국으로 가요? 한국어도 못하는데요. 유키코도 같은 마음인 듯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아.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인데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는 없잖아. 그때 하루카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빠, 한국에는 정말 지진이 없어요? 응, 거의 없어.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해서 땅이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단다. 하루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밤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안전하게 잘 수 있어. 하루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가고 싶어요. 지진 무서워요. 안 흔들리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미유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럼 한국에 한번 가보면 안 돼요? 여행으로라도 가서 어떤 곳인지 보고 결정하면. 유키코가 미유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유가 좋은 생각을 했네. 무작정 이사하기보다는 먼저 둘러보는 게 좋겠어. 저는 이 제안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 부산대학교에서 일주일 정도 방문 연구를 해달라고 했어. 우리 모두 함께 가서 직접 보고 느껴보자. 그날 밤 저는 부산대학교 김민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주일 정도 부산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김 교수는 흔쾌히 승낙하며 숙소와 일정까지 도와주겠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2주일 후
저희 가족은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의 감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와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이 직접 마중 나와주셨어요. 온화한 인상의 50대 교수님이었는데 유창한 일본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타나카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부산 시내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에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특히 바다가 보이자 하루카가 소리쳤습니다. 우와, 바다다. 진짜 바다예요. 사쿠라도 조금씩 경계심을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쿄와 많이 다르네요. 공기도 더 맑은 것 같고, 첫날 저녁에는 해운대 해변을 구경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온 가족이 산책을 했는데 하루카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여기는 정말 안 흔들려요? 응, 안 흔들려. 이 땅은 아주 단단해서 지진이 거의 없어. 하루카가 모래사장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땅이 안 흔들리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본 유키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진 이후로 항상 불안해하던 막내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거든요. 둘째 날에는 부산대학교 지진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최신 장비들과 체계적인 연구 환경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 연구소는 한국 최고의 지진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처럼 실제 지진 데이터가 부족해서 타나카 박사님 같은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제 연구가 묻혔지만 여기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 견학 후 아이들을 위해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봤어요. 감천문화마을에서 알록달록한 집들을 구경하고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았습니다. 미유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일본어로 말해도 다들 웃으면서 대답해주고 사쿠라도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활기차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셋째 날에는 김 교수님의 배려로 부산의 국제학교를 견학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닐 수도 있는 학교였어요. 여기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가르치는 학교예요. 일본 학생들도 몇 명 있어서 적응하기 쉬울 거예요. 학교 시설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유롭고 밝게 뛰어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진 대피 훈련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걱정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김 교수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교수님의 부인과 두 자녀도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의 12살 딸 소영이와 10살 아들 준수가 저희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들은 게임과 그림으로 소통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어때, 부산이? 솔직한 생각을 말해봐. 사쿠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학교도 괜찮고, 하지만 아직 확신은 안 서요. 미유가 거들었어요. 저는 바다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김 교수님네 아이들이 재미있어요. 하루카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살고 싶어요. 땅이 안 흔들리니까 밤에도 무섭지 않아요. 유키코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환경은 정말 좋은 것 같아. 특히 하루카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하지만 언어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여섯째 날 오후 다시 해운대 해변을 찾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래사장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나는 결정했어. 유키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악몽을 안 꿨어. 여기 와서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인 것 같아. 사쿠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친구들과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부산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또다시 그 악몽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오전 8시 37분,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강했어요. 규모 7점이었습니다. 또 지진이야. 모두 대피해. 저는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을 깨웠어요. 하루카가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고 사쿠라와 미유도 공포에 질린 채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또 흔들려요. 하루카가 저에게 매달리며 울었어요. 부산에서 일주일 동안 보였던 그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무서워하는 아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번 지진은 피해가 더 컸어요. 하루카가 다니는 도쿄 초등학교 건물에 큰 균열이 생겼고 아이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루카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저는 떨고 있는 막내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아이는 계속 울먹였어요. 아빠 또 올까봐 무서워요. 부산에서는 안 흔들렸는데 여기는 왜 자꾸 흔들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7살 아이가 이런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니요. 오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루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타나카 하루카 아버님이신가요? 오늘 아침 지진 때문에 학교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수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건물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최소 2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학교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친구들도 다쳤는데 어떻게 가요? 유키코가 하루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진정되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서도 혼자 자기를 무서워하며 저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또 흔들리면 어떡해요? 부산으로 가면 안 돼요? 하루카의 절실한 목소리에 유키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유키코가 처음으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나도 매일 불안해. 언제 또 큰 지진이 올지 모르잖아. 사쿠라도 동생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여기 있으면 더 큰 지진이 와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연구 결과로는 그래. 앞으로 2년 내에 규모 8점 이상의 대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아. 그때 하루카가 저에게 달려와서 매달렸어요. 아빠, 제발 부산으로 가요. 거기는 안 흔들렸잖아요. 저는 더 이상 무서운 곳에서 살기 싫어요. 7살 아이의 간절한 호소에 온 가족이 숙연해졌어요. 사쿠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한국 가서 새로 시작해봐요. 하루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요? 유키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가족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어. 우리 정말 떠나자. 그날 밤 저는 김민수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저희 가족이 부산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한국 이주를 결심한 후 정신없는 한 달이 시작되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연구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장님과의 면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타나카, 정말 아쉽지만 이해해. 가족이 우선이지. 그동안 좋은 연구 많이 해줘서 고마웠어. 동료들도 아쉬워했지만 모두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제 연구 결과를 알고 있던 동료들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타나카, 내가 맞았어. 정부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잘 가서 안전하게 살아. 집을 정리하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시부야의 아파트에는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쿠라가 자신의 방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기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진으로 다 찍어두자. 그러면 언제든 추억을 볼 수 있어. 미유가 언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가장 힘든 것은 할머니와의 작별이었어요. 히로시마에 계신 유키코의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마음 아파요. 할머니, 저희가 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순간 말씀을 잃으셨다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하니? 하루카가 지진 때문에 너무 무서워해서요. 지진 없는 곳에서 키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하루카를 무릎에 앉히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루카가 그렇게 무서웠구나. 할머니가 몰랐네. 안전한 곳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할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녀들 건강이 제일 중요해. 멀어도 자주 연락하고 방학 때는 꼭 놀러 오렴. 학교에서도 작별 인사를 해야 했어요. 사쿠라의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가 떠나서 정말 아쉽지만 요즘 많은 가족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사를 가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불안하시죠? 솔직히 말하면 매일이에요. 언제 우리 학교에 큰 지진이 올지. 하지만 여기가 제 일터니까요. 친구들과의 작별도 어려웠어요. 사쿠라는 단짝 친구 리나와 마지막 만남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쿠라야, 한국 가서도 연락하자. 방학 때 놀러 가도 되지? 당연하지. 부산 바다 구경시켜줄게. 출국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도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사쿠사, 우에노 하라주쿠. 저희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장소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아빠, 도쿄도 좋은 곳이었는데 아쉬워요. 미유가 도쿄타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좋은 곳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안전이 더 중요해. 하루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부산 가면 정말 안 흔들려요? 약속해요. 약속해. 이제 땅이 흔들리는 걸 걱정하지 마. 출국 당일 아침,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도쿄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 그리고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쿄에서의 38년간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아빠, 무거운 짐은 다 붙였으니까 이제 가벼워졌어요. 사쿠라가 말했지만 마음만큼은 무거웠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일본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루카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출발해요? 응, 이제 정말 출발이야. 우리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일본 열도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일본. 고마웠어. 이제 우리는 안전한 땅으로 간다. 김해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하루카가 바닥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안 흔들려요. 그 모습을 본 저와 유키코는 눈물이 났어요. 7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김민수 교수님이 온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타나카 가족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말 이웃이 되었네요.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첫 일주일은 임시 숙소인 해운대 근처 아파트에서 보냈어요. 김 교수님이 미리 구해두신 곳이었는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루카가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신나했어요. 임시로 6개월 계약한 곳이야. 그동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보자. 유키코가 설명했습니다. 첫날 밤 온 가족이 베란다에 나가서 부산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도쿄와는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여보, 정말 조용하네. 도쿄는 항상 어떤 소음이 있었는데 여기는 파도 소리만 들려. 그리고 무엇보다 땅이 안 흔들려서 좋아요. 하루카가 바닥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정착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김 교수님 부부가 하나하나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네요. 유키코가 은행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학교 문제였어요. 부산국제학교에 입학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학 담당자가 하루카에게 물었어요. 하루카야, 일본 학교와 여기 학교 중에 어디가 더 좋아? 여기가 좋아요. 지진 대피 훈련 안 해도 되잖아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공부하면 돼. 대신 태풍 대비는 가끔 해야 하지만 지진보다는 훨씬 안전해. 첫 등교날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나온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아빠, 저 혼자 버스 타고 가도 돼요? 사쿠라가 자신감 있게 물었습니다. 처음이니까 같이 가자. 에이, 아빠. 여기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김 교수님네 소영이도 혼자 다닌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습관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하루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 오늘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 왔어요. 혼자 갔다 온 거야? 응. 여기는 안전해서 혼자 다녀도 돼요. 다른 애들도 다 혼자 다녀요. 7살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사쿠라도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어를 빠르게 배우고 있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는 한국어로 뭐예요? 안녕하세요야.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한국어 할 수 있어요. 미우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태권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관장님이 일본어도 할 줄 아셔서 설명을 잘해주세요. 저도 부산대학교 지진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한일 공동 지진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일본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나카 박사님의 연구 모델이 정말 정교하네요.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한국의 안정된 지각 구조를 연구할 수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해운대 해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밤에도 사람이 많아요. 안전해서 그런가요? 하루카가 물었어요. 그래, 안전해서 밤에도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어. 자전거를 타고
넓은 수영강을 따라 달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삶이었다고요. 평범하지만 안전한, 두려움 없는 일상. 여보, 우리 정말 잘 온 것 같아. 유키코가 자전거를 세우고 강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정말 잘 왔어. 특히 아이들을 보면 확신이 서. 그때 제 휴대폰에 일본에서 온 뉴스 알림이 떴어요. 도쿄 동쪽 해상에서 규모 8.1 대지진 발생, 쓰나미 경보 발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던 거예요. 만약 저희가 아직 도쿄에 있었다면, 저는 휴대폰을 끄고 가족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땅 위를 걸었습니다. 아빠, 뭐 보고 있어요? 사쿠라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야. 하루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죠? 물론이지. 이제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이 평화로웠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네요. 유키코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여기가 완전히 우리 집 같아요. 미유가 거들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과학자로서 위험을 예측했고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부산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땅 위에서요.